어제 문 대통령과 손석희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사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애초에 이러한 기획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요? 일단 시기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너무 늦었어. 진작에 하지. 예, 이 퇴임을 2주 앞두고 안 남은 시점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손석희를 내세운 의도가 무엇이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해외 출장 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거는 문 대통령을 돋보이게 위한 게 아닙니다. 손석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캐스팅을 했다고 봐요. 만약 이제 정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캐스팅이었다 그러면 일반적인 아나운서나 앵커를 통해 가지고 주목도를 대통령의 말씀에다가 더 몰아줬어야 돼요. 기존의 아나운서들 그렇죠. 있으니까. 또는 기존의 MC들이나 아니면 뭐 정치인들, 평론가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손석희를 내세움으로써 손석희의 질문이 부각되게 하려는 의도가 너무 티가 났어. 손석희 띄우기다? 그렇죠. 어허. 그리고 매우 저급했어. 질문 내용 자체도. 진짜 좀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들을 했다는 거지. 그동안 나름 중립을 지켜왔다고 봤던 손석희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는 제가 늘 얘기할 때 차기 정권에 있어서 보수의 가장 선명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손석희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을 드렸잖아요. 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외모부터 시작해갖고 인지도라든지. 그래도 좀 많이 늙으셨던데 어제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도 동갑내기 세 분 중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잖아. 네. 그렇구나.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노회찬 의원, 손석희 앵커가 이제 셋이 동갑인데. 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앞으로 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치 관여 내지는 정치 입문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기대 아닌 예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사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JTBC에서 대담 문재인의 5년이 방송됐습니다. 지난 4월 14일에 녹화한 방송분인데요. 손석희 전 앵커가 진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대담에서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위상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 코로나19 방역, 검찰개혁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언론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자를 관련한 국민들한테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택도 없는 인간을 옛날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을 대립각을 세워갖고 이미지를 띄워 올렸듯이 또 한동훈을 그런 방식으로 띄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물론 이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좀 사이즈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공무원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을 거명해가면서 협박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난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이게끔 할 수 있는 마치 이쪽에 뭔가 귀책이 있어가지고 쟤들이 저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그림을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 프레임이 맥히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반하면 단호함이 그동안 없었던 단호함이 좀 돋보였던 그런 거였는데 그 분노를 유발한 게 이런 거잖아요. 가는 사람한테 뭐 잘못했죠? 뭐 이거 실패한 거죠?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거는 이래서 잘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잘 됐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방역을 잘했던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경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라는 방향으로 질문을 풀어갔어야 훨씬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야. 물론 그 와중에 대통령은 이 모든 게 국민의 성과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국민의 성과인 건데 그걸 폄훼하고 있다.
국민이 잘해서 이마만큼 방역도 해내고 경제도 해낸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국민을 부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을 갖다가 격앙됐다. 화가 났다. 부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꺼내놓고 있다는 거죠. 끝까지 언론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가시는 어떤 퇴임까지도 좋은 방향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보이는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뭐 처음에 시작할 땐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 청와대를 이렇게 탁 비춰주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청와대가 좋은데 왜 윤씨는 안 들어가나? 이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소개해주니까 되게 뭔가 유퀴즈 같더라고요. 약간 유퀴즈 같아가지고 좋았고 중간에 뭐 인서트도 있고 해서 그거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제쳐주고라도 일단 예전에 KBS하고 비교를 해보면 송현정 기자하고 했었잖아요. 문 대통령이. 근데 그때는 대화가 안 됐어. 송현정 기자는 뭔가 이렇게 화가 나 있어가지고 뭐 극우의 발언의 질문을 막 계속하고 문 대통령은 대답만 하고 하다가 끝나버렸거든요.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나면서 마치 송현정 기자가 뭔가 내가 여기서 웃으면 친정부 기자가 되는 것이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거를 되게 경계하는 정도의 아무튼 이상한 그 대담을 해버렸는데 손석희 전 앵커하고는 대화는 됐어요. 대화는 됐는데 이제 매우 불쾌한 방향으로 그렇죠. 손석희 얘기를 풀었죠. 예를 들면 부동산 뭐 이거 상승한 거 관련해 가지고 OECD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OECD에서 우리가 적은 상승폭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물어봅니다. 뭐 그게 왜 근거가 있냐? 근데 미친 새끼지. 근데 근거를 제작진이 그래프로 완전 깔아버렸어. 우리 저 밑에 있던데 상승률이 아니, 우리 적은 나라. 아니 이미 그런 식의 공격이 들어올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고 그만큼 돈 값어치가 떨어졌는데 부동산이 안 오르겠어요? 우리가 부동산이 그나마 그 정도에서 잡혀 있었던 거는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 재경부 자체가 그거를 국민지원금을 푸는 것들을 억제하고 국민 고통을 다 대출로 돌린 탓인 거고요. 그 와중에 있었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극히 일부의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승을 통해서 누구 집값이 20억 올랐다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20억 오른 거를 수혜를 보기 위해서 그 집을 판 사람이 없어요. 심리적으로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그 대답에서 그 재산 격차는 늘어났지만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 질문을 해. 이게 제일 중요한 테마인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를 팔아서 수익을 내서 그걸로 해갖고 돈방석에 앉았다고 하는 사람은 1가구 1주택자한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20억짜리 집 팔아갖고 좀 더 업그레이드해 가면 20억, 30억을 더 내놔야 되는 상황을 만든 거야. 결국 갖고 있던 애들의 재산이 높아지는 착시 현상인 건데 문제는 못 가진 사람들, 부동산이 없거나 이러한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박탈감을 주면서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점을 갖다 꽂았다는 거죠. 오히려 문 대통령의 만원 최저임금 10,000원에 관련해가지고 그거를 까던데 말도 안 되는 게 사실은 뭐 소상공인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임대료 때문에 훨씬 더 힘들었어요. 임대료가 막 100만 원, 1000만 원씩 막 뛰고 이러는데 그 최저시급 얼마 뛰었다고 장난치면 이거 모르는 손석희가 그걸 몰랐을까요? 모르는데 그런 질문을 계속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110만 원, 115만 원 받던 애들 124만 원, 9만 원 올려줬다 그래갖고 그 편의점이 망할 편의점이면 아니 하지 말아야지. 그건 말도 안 돼. 어? 그건 말도 안 돼요. 아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시급이 무서워가지고 온 식구가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거는 5만 원 오르는 거를 더 주기 싫어갖고 그 돈을 가족들이 나눠서 벌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들어간 거지. 말도 안 되네. 그러면 남을 시켜서는 돈을 주는데 자식한테 일을 시켰으니까 공짜로 일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식이 아무리 효심이 지극하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8시간씩 편의점 근무하고 아빠가 가족 사랑이다, 네 밥값으로 퉁치게 하면 그 알바를 해요, 애가? 똑같은 거야. 아무튼 그런 질문도 진짜 어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 검찰 관련 질문 진짜 수준 떨어졌고요. 경찰이 뭐 수사하면 질 떨어진다. 이거 검찰이 그대로 하는 얘기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해가지고 뭐 손석희 질문을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사람이.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성 지지자 때문에 뭐 비판을 못 한다? 누가 비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문턱을 5년 내내 비판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비판도 아닌 것 같고 시비 거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게시판에도 와서 말을 막 돌려요. 난 민주당 지지자고 뭐 한데 이게 다 문 대통령 탓이다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다는 놈들이 있습니다. 어쩌라고. 결론이 답정문이에요. 문 대통령이 잘못해서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거야. 윤석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제도 그렇고 방역도 그렇고 다 잘못했다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돌아보면 다 성공했거든. 그렇죠. 인사참사 없었고 스스로 사표 던지고 나간 임명직 대표적인 놈 윤석열 하나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그런 놈인지 몰랐다고 얘기했잖아. 그래. 그 전에 자기가 그 검찰 개혁에 그 반대하지 않았다. 문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그래서 임명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중도층이 떠난다?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근데 뭐 0.7% 차이가 납니까?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거 질문 자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하면서 팬덤 정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뭐 아니야. 문파 얘기를 꺼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말을 딱 꺼내진 않았지만. 문재인만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실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게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막 몰아가려고 한 거야. 그걸 분열을 만들려고 한 계속 거지. 질문하서 근데 문 대통령 그걸 알아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딱 제동을 걸었거든요. 그래도 계속해. 답이 본인은 없어요. 한 번도 링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싸운 적이 없는 거야. 그쵸. 직접적으로 대전을 안 했는데 문재인이 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하잖아. 어차피 퇴임할 대통령이 거기에 개입한다 그러면 만약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우리 쪽엔 유리할 수 있었겠지만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또 붙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진짜 대통령이 박근혜처럼 선거 때마다 배신의 정치를 막 돌아다니고 막 대중 연설하고 막 방송에 매일같이 나오고 이랬으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 이 선거의 결과 자체가. 박근혜는 아예 유승민 자르라고 했잖아. 배신의 정치를 뭐 심판해달라고 했나? 유승민 잘라라고 할 때 그때 보였지?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찰이 그 무소불위가 아니었냐고 반문하는 그 문 대통령이 있었어. 그때도 손석희는 아예 모른다는 듯이 검찰이 그랬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흔히 다 알고 있는 거다라고 했더니 누가 아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다 아는데? 우리 다 아는데. 우리 다 아는데? 니만 몰라. 손석희만 몰라? 아니 걔도 알지. 갔다 와 봤는데 캐비넷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 동승자. 동승자 그 레카 기사 뭐 네. 많잖아. 그 기자 후배 기자. 심지어는 보이스 피싱까지 당해갖고 1,000만 원 꽂아준 놈 아니야. 그리고 저 김웅인가 기자 있잖아요. 김웅 기자 맞아요. 뭐 때린 거, 뭐 그거 욕한 거 뭐 이런 거. 녹취록 다 있고. 아니 깔라고 하면 훨씬 더 약점이 많은 인간이야.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면 사실은 이거 속인 겁니다. 시청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이렇게 하라고 JTBC에서 꽂았겠지.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또 이제 한 번 더 2부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손석희가 이거를 정치 시작에 대한 발판을 삼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나마 손석희를 공정하게 보고 있었던 민주 진영에서도 손석희가 우리 쪽인지 알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아 맞아요. 손석희가 우리 편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뭐 MBC 뭐 100번 토론할 때 요때 언제적 얘긴데. 그것도 그렇고 그 박근혜 탄핵 정국 때 뭐 태블릿 PC 보도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할 수 세월호 있죠. 관련해서 뭐 1년 몇 개월 동안 계속 방송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쪽 진영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아니에요, 얘는. 훨씬 더 교묘하게 잘 꾸며진 쓰레기고 얘를 만들었던 거는 JTBC 건너갔을 때부터 뒤에 여시제라고 하는 삼성이라고 하는 큰 그룹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마 대항마로 키워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저는 문 대통령이 이제 뭐 뜻깊은 얘기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필리버스터를 거친 통과 역시도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 했다는 거는 민주당이 올려 보내면 내가 동의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거잖아요. 검찰 관련해가지고 법을. 저쪽 애들의 작전이 셋이랍니다. 하나는 박병석으로 막는 거, 하나는 필리버스터나 각종 법안을 해갖고 처리 기간을 넘기는 거,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그렇지. 그거는 이제 날라간 거죠. 네. 오늘 어제 근데 대담으로 해서. 그 대담으로 해서 대통령 올라오면 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표결을 붙인다고 하면 그 국집 내부에서도 그렇고 정의당 입장에서도 오히려 지금 같은 180석의 반란표 일종의 현재 172개 없지만 8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불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중단시킬 수 있으면 이제는 박병석 하나만 걔네들의 유일한 희망이 된 겁니다. 근데 박병석도 할 말이 없는 게 여야가 합의한 거를 국민의힘에서 깨버렸잖아. 그럼 어떡해? 자기 안을 국민의힘에서 깨버렸는데 그걸 또 국민의힘 쪽으로 간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어떤 앞뒤가 안 손석기는 욕먹을 짓을 한 거고 이제는 언론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정치인 손석기의 시발점이었다. 네, 오늘이 그 방송이. 발음을 잘 해주셔야죠. 우리 뭐 어차피 네. 노땅인데 뭐. 아니 왜 시발점이 왜? 시발점이 왜? 그래서 시작점. 어제 방송은 정치인 손석기의 네. 시발점이었다라는 점에서 네.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문 대통령 비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확실하게 왜 말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그 이상 어떻게 더 확실하게 말해? 저는 엄청나게 확실하게 얘기했다고 문희정처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없네요. 막 이러면서 문희정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는 그런 말 쓰는 사람 없잖아.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나?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그만큼 윤석열도 사실은 비판한 거고요. 확실하게 비판한 거고 필리버스터 거쳐서 올라오는 법 내가 통과 안 시킬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고 네. 뭐 다 한 거예요. 한동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 손석희가 계속 이거 법안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3번이나 물어봐요. 언론에서 어떻게 쓰냐면 뭐 검수완박에 대해서 문 대통령 3번이나 뭐 답변 거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대답했으면 어떻게 되냐? 상권분리 위반입니다.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에서 하는 거를 거기 해라 마라 할 수 있습니까? 뭐 윤석열은 하지. 당연히 윤석열 입법권을 박탈하겠다는데 뭐. 윤석열하고 한동훈을 하지. 야, 그건 조선시대 왕도 못하던 거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게 엉망진짜 이거 손석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 대통령 절대 안 말려들더라고. 나 너무 뿌듯했어요. 야, 잘한다. 난 진짜 그랬습니다. 네. 근데 쟤네들이 속이 빠네. 네. 워낙에 수가 얕아가지고. 진짜 수가 얕아. 네. 뭐 보시는 분 답답했을지 모르지만 만일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치면 의외로 문재인 대통령의 완승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완성이죠. 오늘도 아마 뭐 센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도 재밌을 것 같네요. 아마 이제 오늘은 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친서 교환을 비롯한 남북 관계 향후에 한반도 정세에 관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것도 보고 내일 한번 다시 언급해 보도록 하고요. 내일 문평론가님 오시면 또 손석희 전 앵커에 대해서 막 불을 내뿜으시겠네. 아니 페이스북을 한 2-3개를 쓰셨더라고. 이렇게 손 앵커에 대해서 실망했다며.
큰일 났네요. 같이 근무한 경험이 없을 건데 그렇게 실망을 알긴 하셔. 알더라고요. 알긴 알겠지. 얘기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